네, 이제 바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교재를 조금 나눠드릴 건데요. 교재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교재는 총 3가지가 있어가지고 여기 핵심 문법 이론서라고 해서 이제 보라색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관식 서술형 훈련지, 이건 이제 숙제를 해야 될 것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초록색이 있고요. 그다음에 갈색으로 그래머 워크북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죠? 얘도 이제 숙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 교재는 이걸로 진행을 하고요. 요 놈은 숙제로 진행을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 개인 교재도 있습니다. 제 개인 교재도 이거를 조금 밝혀갖고 얘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악합니다. 굉장히 조악하기 때문에 이게 제 교재예요. 제 교재인데 좀 조악한데 이게 책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프린트로 뽑아갖고 스테이플로 찍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은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나눠 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 책을 먼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일단 4개 드릴 테니까 이렇게 4명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4명 넘겨주시고요. 이쪽 이렇게. 맞다. 너 교재 받았구나. 미안.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거 옆에다가 놔주세요. 미안.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고 그냥 넘겨요. 뭘 그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너희들 너무 착한 거 아니니? 자, 여기. 그렇다고 던지지는 말고, 내가 너무 착하다고 해가지고. 자,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자, 일단은 그렇게 교재 4개로 나갈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 교재. 이 개인 교재는요, 사실 여러분, 개인 교재는요,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은 자세하게 써놨어요.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제가 진도를 나가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도 한 번쯤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친절하다 그러니까 그새 다 부시고, 그죠? 이게 좀 여러분들 이 칸막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칸막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지? 없어도 되겠지. 어차피 여기 떨어져 있잖아. 그렇지? 요거를 여기를 막자. 여기를 막자. 너희 둘이를 갈라놓는 방벽으로서, 그죠? 여기 아래가 침투할 수도 있으니까 아래를 막은 거야. 알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순서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처음에 이제 레벨 2 문법 특강이고요.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제 이름이 예뻐요. 그죠? 유은재입니다. 제 이름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뭐 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어머니랑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나갈 거예요. 문자 나가지고 오늘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제 연락처는 뭐입니다.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 연락처로 저한테 이제 소통을 하시면 됩니다. 카톡은 없어요. 그 연락처에. 일부러 카톡은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자나 전화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는요. 일단은 테스트를 봅니다. 갑자기 테스트를 봅니다. 왜냐? 이 테스트를 보고 어느 정도인지 실력을 파악을 하겠죠. 그럼 그리고 나서 특강이 끝나고 특강 마지막에 한 번 더 테스트를 봅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를 보면서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잘 발전을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보충해가지고 공부를 해가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요. 제가 항상 이러한 특강을 하게 되면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영문법 총정리라고 해요. 영문법 총정리라고 해서 영어가 여러분들 그냥 문법을 그냥 막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목록을 짜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책을 처음 보면 목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목차대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목차가 서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가 그래야 돼요. 목차가 서 있어야 되거든, 머릿속에. 그래서 그 목차를 세우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쫙 개괄적으로 영문법은 보통 이렇게 흘러가. 그래서 너가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로만 알아두면 돼.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본 진도를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나눠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통신문을 나눠드릴 거예요. 뭐 학교도 아니고 가정통신문을 나눠드릴 건데요. 이 가정통신문은 이제 학부모 사인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께 사인해 주세요 해가지고 학원 제출용을 다음 시간에 저에게 갖고 와 주시면 되고요. 가정 보관용은 이제 가정 보관 집에서 보관을 하시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나눠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꼭 가져와서 받아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하나, 둘, 셋, 넷.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보는 시간은요, 30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을 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뭐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제가 조금 파악을 할 겸,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볼 겸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테스트 지금 나눠주면서 시험을 시작할 거고요. 지금 영상으로 보충하시는 분들은요, 잠깐 멈추셨다가 테스트 30분 보고 다시 켜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바로 제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잘랐다가 시험이 끝나고 영상에 붙여갖고 나올 거기 때문에 30분 시험 보고 멈췄다가 30분 시험 보고 다시 재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시험 잘 봐.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업은 일단은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안 잘리죠? 오케이. 자, 우리가 영문법을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목차를 세우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영문법 책에 뭐 대충 처음에는 뭐 이런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요걸 배우고 요거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문법은 요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큰 틀을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여기 학원도 괜찮고요. 어디 학원이든 상관없고요. 뭐 혼자 공부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문법을 배웠을 때 그 문법을 그 목차에 넣어놓고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쓰고 꺼내 쓰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대부분 문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 산계되어 있어요. 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투부정사. 투부정사 대충 대충 하면 되지 뭐 해서 대충 다 이렇게 가잖아요. 막 동명사. 동명사 대충 ing 해가지고 그냥 막 이게 막 사역동사. 그래 사역동사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그냥 막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계되어 있는 거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해야지만 얘를 여기에서 배웠던 거를 여기다 갖다서 빼가지고 쓰고 요거 뭐였지? 그럼 목록 중에서 하나 딱 뽑아갖고 쓰고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모든 공부가 다 그래요. 하지만 저는 영어를 알려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그럼 영어는 대체적으로 영문법이라고는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걸 좀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문법을 왜 배워요? 문법을 왜 배울까? 영문법을. 잘 생각해보면은, 잘 봐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중학교, 꼬꼬마들이니까 아직 애기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문법, 이게 이런 얘기하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단기 목적은 뭐냐면은, 대학교 잘 가려고 일단은 영어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지? 일단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맘대로 하세요, 영어. 그 이후에는. 일단은 대학교를 잘 가려고 한다. 그럼 대학교를 잘 가려고 하는 영어면은 일단 직접적으로 고등학교 때 잘해야 돼. 사실 중학교 때 잘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때 잘하는 게 대학이랑 훨씬 더 밀접하죠. 중학교 때 맨날 100점, 올 100점 맞다가도 고등학교 때 시험 잘 못 보면은 대학교를 못 가요.
근데 중학교 때 못해도 고등학교 때 잘하면 대학교를 잘 간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를 영어를 일단은 잘해야지만 대학을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영어는 대체 어떤 놈이길래 라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등학교 영어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모의고사라는 걸 봐요. 고등학교 가면은요. 그럼 이제 모의고사라는 걸 보는데요. 모의고사를 보면은요. 문제가 45문제가 있어요. 이거 뭐야? 4문제? 모의고사가 45문제가 있어요. 자, 그 중에 듣기가 17문제예요. 그 나머지 이제 리딩이 이제 나머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나머지 문제 중에서 어법 문제 몇 문제 나올 것 같아요? 한두 문제? 한 문제 나와. 한 문제만 어법으로 나오거든요. 45문제 중에 한 문제만 어법에 나와. 거기다가 모의고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거든요. 90점만. 이게 3점이야. 얘를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법을? 90점만 맞아도 1등급이면은 3점 버려도 97이잖아. 그럼 무조건 1등급 맞는 거잖아. 그럼 어법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로 그럼 어법이 필요하지 않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보통은. 그렇잖아. 한 문제밖에 안 되는데. 물론 내신에서는 어법 문제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어쨌든 왜 필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의 고등학교 강의도 문법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왜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렇게 문법 공부를 할까? 우리는 정답은요. 문법 공부를 한다는 거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법 공부를 하는 건 아니야, 사실은. 물론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문법 문제 풀기 위해서도 하기는 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사실은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문법을 알아야지만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해석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는 여러분들 해석하는 게 문장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해석하는 거 단어만 좀 잘 알아도 얼추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학교 영어는. 중3으로 가면 학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무슨 영어의 차이가 있냐면은 문장이 길어져. 문장이 길어지면 그때부터 막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문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문장이 길어지면은 뭘 모르냐면 보통 대부분 아이들이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인지 목적보어인지 이런 거를 몰라서 해석이 안 돼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는 것, 즉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문법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해석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그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못 읽어요. 딱 눈만 읽거든요. 그럼 눈을 봤을 때 이게 약간 네, 알겠습니다. 라는 눈빛이라도 조금만 보내줘요. 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좀 듣고 있는지 아닌지 재미가 없는지 아닌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알겠죠? 이게 딱 본단 말이야. 그러면 저랑 눈이 안 마주치면은 관심이 없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알겠죠? 제가 이렇게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반을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볼만 하잖아. 그지? 재미없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를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영어를 한번 정리하기 전에 그 전에 한번 조금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알려줄게요. 자, 영어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어떠한 짝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어는 항상 어떠한 짝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 있으면 얘가 있어야 되고 얘 있으면 얘가 있어야 되고 근데 얘 있는데 얘가 없으면 문법적으로 틀린 그런 것들이 보통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짝꿍 있어요? 반에 가면? 학교에 가면? 요즘은 다 이렇게 떨어져서 앉지. 그게 얼마나 슬퍼.
옛날에는 이제 같이 앉아갖고 짝꿍 해가지고 책상도 옛날에는 그 책상이 붙어 있었어요. 두 개가. 요즘도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지. 요즘 다 떨어져. 이게 다 개인 책상이죠. 그지? 옛날에는 책상에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었어요. 책상에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고 반이 갈라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한 명 앉고 여기 한 명 앉는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짝꿍이었어. 수업 때. 그래서 이제 선생님 잘못 걸리면은 여자 남자 짝꿍 시키는 거야. 그러면 아우 씨 막 이러면서 막 수업하고 막 그러다가 막 이렇게 다음에 아 저리 가 막 이러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고 뭐 여기에 막 볼펜이 넘어와 그럼 내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이런 세대가 아니지. 그래요. 요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막 좋아하는 여자애 막 이렇게 볼펜 넘어오면 괜히 막 내 거라고 괜히 하고 그랬던 청춘이 있었는데 저도 그죠? 자, 어쨌든 영어에는 짝꿍이라는 게 있는데요. 짝꿍을 한번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첫 번째 짝꿍은요. 주어와 동사입니다. 너무나 쉽죠? 왜? 우리 이쪽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적으시고요. 요거는 안 적으셔도 돼요. 여기 있는 거는. 자, 일단 우리 형식을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문장에는 오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문장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주어랑 동사가 있고요. 주어랑 동사랑 보어,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 있고요.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가 두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랑 목적 보어까지 이렇게 해서 오형식이라는 게 존재해요. 문장에는. 그죠? 문장에는 오형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럼 지금 여기에서 공통점은 뭐예요? 주어랑 동사는 무조건 있지. 그러니까 모든 문장에는 주어랑 동사는 그냥 무조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는 항상 짝꿍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하나하나 1대1로 짝꿍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타동사와 목적어입니다. 타동사와 목적어. 그럼 이제 이쪽을 보는 거야. 자, 여기 보면은 주어 동사 있는데 얘는 뭔가 주어 동사인데 뭔가 이상하게 써놨죠. VT라고 제가 쓴 거거든요. VT. 자, 이 T는요. 타동사 타의 약자입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transitive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건데요. 타동사의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VT로 저는 보통 씁니다. 타동사를. 그러면은 지금 타동사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또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그치, 목적어를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타동사는 항상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까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얘는 좀 잘 봐야 돼. 왜? 목적어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목적어가 두 개일 수도 있고 또는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는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 알았어. 알았는데 진짜 알았나 보니까 이 타동사라는 말이 조금 걸려요. 타동사. 타동사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영어의 짝꿍은 총 3개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 좀 내려서 여기다가 적을게요. 그러면은 타동사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타동사는 우리가 반대 용어로는 자동사라는 말도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타동사, 자동사? 그럼 요 두 개의 구분이 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타동사와 자동사는 구분하는 게 어떻게 구분할까? 그치? 타동사는 목적어를 갖고 있고 자동사는 목적어를 갖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왜? 타동사는 목적어를 갖고 있고 자동사는 목적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답인데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냥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뭘? 이라고 물어볼 수 있으면은 타동사, 없으면은 자동사. 일단 간단하게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뭘? 이라고, 무엇을? 이라고 물어볼 수 있으면은 타동사, 없으면 자동사야. 자, 그러면 이제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sleep, 잠자다라는 뜻이죠. 잠자다. 그럼 나는 잠잤다. 그럼 이제 뭘?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문장에서? 이거 없지. 그러면 잠자다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그치, 자동사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다시. 나는 망가뜨렸다. 그럼 망가뜨리다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타동사겠지. 왜? 나는 망가뜨렸어. 뭘? 물어볼 수 있잖아. 그지? 그럼 타동사가 되는 거야. 되게 직관적으로 구분하는 법입니다.
또는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 하나 더 들어볼까? 나는 달린다.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달리다. 자동사겠지. 왜? 뭘 달려? 라고는 얘기를 못하잖아. 그죠? 뭘 달려가 아니라 누가 달려?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뭘 달려라고는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 거는 대충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랑 한국어는요 1대1 대응이 안 돼. 불가능해요. 왜? 어족이 다르고요. 아예 생성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는 1대1 대응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차이점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목적어가 굳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목적어를 받는 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은 이것도 안 써, 이쪽에 쓰는 거는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설명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자, 엔터라는 동사를 봅시다. 엔터는 뜻이 뭐예요? 들어가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어디에 들어가다니까 왠지 엔터 다음에 어디에라는 전치사를 써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잖아. 그치? 근데 이런 놈은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그냥 바로 받아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엔터는 자동사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근데 타동사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조금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올 때마다. 엔터는 타동사야. 이런 식으로. 그죠? 어프로치도 타동사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정리를 조금만 해두시면은 그러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은 뭘이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되면은 타동사고 안 되면 자동사로 일단은 구분을 해두세요. 일단은. 그러다가 조금 아닌 예외들이 나왔을 때 이건 그거구나. 이건 그거구나. 그때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사실은 뭐냐면은 전치사예요. 전치사와 목적어입니다. 전치사와 목적어.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 전치사가 뭐냐 그러면 대답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치사 몇 개만 대봐 라고 하면 대답해 줄 수 있죠. 그지? 선생님 저 전치사 모르겠는데요? 그럼 지금 배우면 돼. 전치사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봐. 아무거나. at, 오케이, 좋습니다. at. 그 다음에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봐. in, 좋습니다. in. 하나만 더 해봅시다. 전치사. about, 좋습니다. 자, 이런 놈들이 전치사예요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저런 놈들이 전치사구나 이게 생각이 될 거야. 왜? 여러분들 단어 막 이것저것 외우다 보면은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제 뜻을 한번 보자 이거야. 뜻을. 물론 전치사는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가장 보편적인 뜻만 한번 써볼게요. 자, at는요 어디에라는 뜻이 있죠. 그죠? in은요 어디 안에 라는 뜻이 있죠.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그죠? about은요 뭐 많은 뜻이 있지만 뭐뭐에 대해서 뭐 이러한 뜻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죠?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근데 잘 봐봐. 얘는 전치사라 그랬지. 그리고 전치사의 뜻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 뭐가 들어가요? 뭐뭐가 들어가죠.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치사의 뜻을 외울 때 항상 뭐를 붙이죠. 즉 뭐야? 전치사는 뭐가 항상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전치사는 목적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해됐어요? 이게 영어의 기본적인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짝꿍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저거 3개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저 3개를 가르치는 사람은 감히 얘기하지만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단순하지만 굉장히 파괴적인 문장을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영문법 총정리를 시작을 할 건데요. 그러기 전에 하나만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영문법 총정리를 할 때 하나 조금 빠뜨리는데 이거 좀 알려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전치사 파트를 좀 더 자세하게 배우면은 좋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냥 소개만 하고 갈게요. 소개만 할 테니까 이거는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자, 전치사의 목적어 첫 번째는요. 명사나 대명사가 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동명사가 올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WH로 시작하는 명사절이 올 수 있다. 일단은 이렇게만 써주시면은 좀 정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자, 일단 이렇게만 일단 알고 계세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영문법 총정리를 출발할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목차를 만드는 거야. 이제부터. 자, 어떤 목차를 세울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차를 세워줄 때 어떤 목차를 쓰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편할까를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자, 문장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 주어 나오지. 그럼 주어를 정리하자. 순서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주어를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야. 그럼 주어를 정리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문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놈이 주어인데, 그지? 근데 이 놈이 주어인지 아닌지를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문장 제일 처음에 주어가 아닌 놈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딱 봤을 때 얘가 주어다 아니다를 구분하려면은 어떤 놈이 주어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그 어떤 놈이 있는 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면 주어야. 일단은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면 주어야. 알겠죠? 일단 두 번째. 동명사나, 여러분들 동명사는 VING인 건 다 알고 있죠? 그죠? 혹시나 모른다면 지금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투부정사가 나와도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투부정사를 TO 쓰고 VR이라고 씁니다. VR. 이걸 동사 원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verb 다음에 이거 R은 루트에서 나온 거예요. 원형, 루트, 뿌리. 그죠? 그래서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도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일단은. 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명사절도 주어가 될 수 있어요. 명사절도. 근데 명사절은 생김새가 어떻게 생기겠냐면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세요. 일단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면 명사와 대명사는 어떠한 개념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죠? 뭐 핸드폰, 책상, 연필 이러한 개념을 나타내는 거고요.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어떠한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동명사나 투부정사 둘 다 어떠한 행위에서 나온, 동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해?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죠. 뭐뭐 하는 것은. 그죠? 그다음에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이 접속사에 의해서 의미는 좀 달라지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대절을 따지고 본다면은 주어가 동사라는 사실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죠. 즉 그래서 얘는 어떠한 사실을 나타낼 때 보통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이러면은 문장 제일 처음에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뭐 이런 놈들이 주어가 될 수 있고 해석은 은는 이가 붙이고 뭐뭐 하는 것은 또는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사실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하나 더 추가할게 나는. 왜? 사실은 대명사에 넣어도 되는 놈인데 조금 특이한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뭐냐면은 가주어 it이라는 놈이에요. 자, 요 가주어 it이라는 놈은 꽤나 중요한 놈입니다. 왜 중요하냐? 문법 문제에 꽤 많이 나오는 놈이어서 조금 중요해요. 가주어 it은 보통 언제 쓰이냐면요. 가주어 it은 보통은 잠시만요. 가주어 i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제 쓰이냐면은 이러한 투부정사나 이러한 명사절이 좀 길다라고 판단됐을 때 빼요.
그래서 명사절이나 투부정사가 있을 때 이렇게 가주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또 설명하는 란이니까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why 가주어를 왜 쓸까? 잘 생각해 보자. 가주어를 왜 쓸까? 주어가 길면 안 돼? 이거부터 출발을 해야 돼. 영어를 하는 애들은 왜 이렇게 주어가 길면은 왜 뒤로 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주어 분명히 안 배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주어 다 배웠을 거고요. 가주어는 뭐 왜 쓰냐라고 하면은 주어가 기니까 뒤로 뺀다. 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고민도 해봐야 돼. 왜 빼? 그냥 길면 안 돼?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겠지. 왜? 그런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가 없잖아. 뒤로 빼는 구조가. 그냥 우리나라는 쭉 다 얘기하잖아. 예를 들면은 그가 언제 죽었는지는 뭐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지? 그가 언제 죽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또는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선생님 예문은 항상 누굴 죽이거나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정서상 안 좋으니까 이렇게 좀 예문을 바꿀게요.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제가 이제 고등학교 수업하잖아요. 그럼 맨날 뭐 죽이고 뭐 총 쏘고 맨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수업하다가 진짜요? 막 이러면서 약간 주의 환기를 위해서 그런 좀 쇼킹한 예문들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꼬꼬마 애기들이니까 조금은 더 예쁜 글로 합시다. 그래서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이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언제 이 건물이 지어졌는지는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뭐 왜 그렇게 쓸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쓰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럼 이제 내가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문을 써볼게요. 여기도 이제 설명란입니다. When this building was built is not is unknown. 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when this building was built is unknown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친다면은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거야. 외국인 입장에서는 봐봐. 내가 is unknown을 안 썼어. 말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when this building was built를 딱 듣는 순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까지 딱 들었어. 그럼 우리는 해석을 보통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영어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빌딩이 지어졌을 때라고 해석을 할 거 아니야. 보통은 그렇게 해석하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가주어 진주어 구조라는 게 없었다고 한다면은 여기까지 들을 때까지도 얘가 뭐뭐 할 때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뭐 할 아니면은 언제 뭐뭐 했는지는 일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아직까지도 모르지. 이걸 다 들을 때까지도. 그지? 다 들을 때까지도 얘를 때라고 해석해야 될지 언제 뭐뭐 했는지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is 동사가 나오는 순간 아 얘구나라고 해서 다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복잡하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국 애들, 영어를 쓰는 외국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은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탁 알려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또는 목적어와 목적보어가 뭔지를 빨리 알려주는 게 얘네 입장에서는 문장이 깔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이 몇 형식인지를 알려줘야지만 해석이 되는 거야. 걔네들도 걔네들이라고 우리랑 다를 게 있겠어요? 이렇게 쭉 가면 우리 입장에서도 뭐뭐 할 때인지 언제 주어가 동사 했는지인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is 나오는 순간 얘로 바꿔갖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 얘네도 똑같다고.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영어는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얘가 몇 형식인지를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얘가 몇 형식인지를 빨리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만 얘네들은 아 이렇게구나 해석이 된단 말이야. 왜 그런지는 봐봐. make라는 동사를 한번 볼까? 자, make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대답을 못해. 왜? 뜻이 너무 많아. 왜 많아지는지 알아요? 목적어가 나오면요. 뭐뭐를 만들다예요. 목적어가 2개 나오지. 그럼 에게 을을 만들어주다예요.
그지? 근데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가 나오잖아. 그럼 또 얘는 재밌어. 해석이 또 갈려. 그래서 만약에 목적어가 명사가 나오면요. 목적어를 뭐뭐로 만들다가 되고요. 형용사가 오면은 목적어를 어떠한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 돼.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 입장에서도 이 make라는 동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알려면은 요 뒤에가 뭔지를 빨리 알려줘야겠지. 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빨리 형식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야.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을 배우는 거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는 형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는 왜 하는 거다? 빨리 형식 알려주려고. 주어 일단 빨리 써놓고 형식 쭉 써놓고 그 다음에 뒤에 나중에 빼서 알려주는 거야. 야, 이렇게 해석해 라고 하고 주어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가주어는 항상 그렇게 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주어는 사실은 끝이다. 뭐 여기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주어로 할 만한 거는 딱히 없어요. 뭐 굳이 해봤자 요 명사절 접속사가 좀 달라지면 해석 좀 달라지는 것들 뭐 그런 것들만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주어가 끝났어. 그지? 물론 더 세부적인 거는 내가 이거 목차만 알려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더 세부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면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주어 배웠어. 그 다음 뭐 배우면 돼? 동사 배워야겠지.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목차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동사 한번 봅시다. 동사. 자, 동사는요, 우리 이런 경험 있었을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우리가 수업을 하다가, 독해 수업이나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뭐 얘기해요? 야, 주어 찾아봐, 동사 찾아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주어랑 동사를 맨날 찾으래. 주어가 뭐야? 그러면은, 뭐, 이거요. 그래. 동사는 뭐야?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동사가 뭐야? 그러면은, 뭐, considered요. 이렇게 얘기를 해, 너희들이 대답을.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정정시켜주지. 뭐라고 정정시켜줘? is considered지? 그러면은, 예.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렇게 갔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동사 찾아봐 해서 동사를 찾았는데 선생님이 항상 고쳐주지. 예를 들면은 considered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선생님이 항상 정정시켜줍니다. is considered지? 그럼, 예, 요거. 뭐, have considered지? 예, 뭐, 그지? 동사 뭐야? waiting for요. 그러면, 아니지, has been waiting for지? 그럼, 예, 그거, 예. 항상 그게 되게 뿌옇게 갔다고. 동사가 명확하게 어서 시작해서 어디가 끝났는지까지가 굉장히 뿌였잖아요. 그거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말했잖아. 항상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형식을 알려면은 동사가 어서부터 어디까지 끊기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형식이 나오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은 동사의 형태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동사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도 역시나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물론 이 동사는 정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갈 거예요. 자, 처음에는요. 단순형이 있습니다. 단순한 형태, 즉 한 단어야. 동사 원형이 오든가 동사에 s가 붙든가 동사에 과거형이 오든가 이러한 것들 그냥 한 단어짜리.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치? 이러한 단순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진행형이 있어요. 자, 진행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그지? BING죠. 이거 대부분 아이들이 그냥 ING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ING는 동사가 아니에요. ING는 동명사예요. 동사가 되려면은 B 플러스 ING야. 무조건이야. 알겠죠? 그래서 진행형은 B 플러스 ING가 진행형이 됩니다. 알겠죠? 해석은요?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죠? 자, 세 번째는요. 수동형이에요. 사실 수동형은 수동태의 형태인데 요거는 수동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형태만 알아두세요. 이건 자세하게 배울 거야 이따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아니지만 저기 우리 특강 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김새는 BPP라고 생겼어요. 생김새는 BPP. 해석은요. 뭐뭐 된 또는 뭐 당하는 또는 뭐 있을까? 약간 반대말 뭐 이런 것들 보통 수동형으로 쓰죠.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수동형은 어떻게 만들어요? 주어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나머지가 있을 때, 여기서의 나머지라고 하는 건 목적 보어도 되고 뭐 등등등등 다 돼요. 이 경우에 어떻게 바꿔? 요놈, 요놈, 요놈. 이거 다 배운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앞에 오고 동사는 BPP가 되고요. 물론 BPP도 있고 get PP도 있고 become PP도 있어요. 세 개는 다 3G로 알면 좋은데 일단 가장 기본형인 BPP.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요 S는요.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적으면 됩니다. 알겠죠? 간단하죠? 그거 하나만 볼까?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럼 수동태는 몇 형식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3형식, 4형식, 5형식만 수동태로 만들 수 있어요. 1형식과 2형식은 수동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왜? 기본형이 얘니까. 그치?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좀 더 좋겠네요. 수동태는 더 자세하게는 수동태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완료형입니다. 자, 완료형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have 또는 has 또는 had 그 시리즈인데 저는 have만 쓸게요. have pp 이렇게 쓰인 놈이 보통 완료형입니다. 자, 완료형은 여러분들 해석 어떻게 합니까? 완료형. 이게 제일 해석이 까다롭거든요. 왜 까다롭냐면은 한국에 없는 시제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은 과거를 표현할 때 표현 방법이 한 개밖에 없죠. 그냥 뭐뭐 했었다. 그거밖에 없잖아. 과거를 표현할 때. 근데 이 영어는요. 과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개야.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요. 왜 표현을 두 개로 나뉘냐면은 그 과거의 일이 지금 현재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해요. 과거의 사실이 현재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구분을 한다고. 그래서 현재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완료형. 현재의 영향이 전혀 없으면 그냥 과거형을 쓰는 거야. 그럼 복잡하지. 왜? 아니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니까. 그럼 이게 장단점이 있어. 완료형이라고 하는 거. 이 시제를 이 외국 애들이 시제를 두 개로 나눠 쓰는 과거의 시제를 두 개로 나눠 쓰는 게 우리 입장에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거든요. 자, 좋을 때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구분 안 한다 그랬지. 현재 영향이 있든 없든 구분 안 한다 그랬지. 둘 다 어떻게 쓴다고? 과거로 쓴다고. 근데 쟤네들은 구분한다 그랬지. 자, 좋은 점입니다. 구분하는 거를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어떻게 번역하면 돼? 그냥 과거형 쓰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외국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땐 그냥 과거형 쓰면 돼. 왜? 한국은 구분 안 하니까. 그치? 그게 장점. 단점은 한국어를 영어로 옮길 때는 구분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 이 과거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번역을 해줘야겠지. 그지? 그게 장단점이 돼요. 근데 우리는 독해할 때는 좀 쉽지. 왜? 그냥 해석하는 거니까. 번역을 해오면 되는 거니까. 독해할 땐 쉬워. 다만 문법 문제에서 어렵겠지. 왜? 문법 문제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그냥 과거가 와야 되는지 아니면 완료형이 와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완료형은 기본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그냥 일단은 과거형으로 해석하세요. 그냥 똑같이. 과거로 해석하는데 이건 좀 써줄게요. 과거 해석을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은 현재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현재와 연관된 과거를 완료형을 씁니다. 알겠죠? 자,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은요. 간단해요. 말은 어렵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조첨형이라고 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왜 간단한지 알려줄게요. 조동사가 첨가된 형태입니다. 이러면 쉽지. 그지? 조동사 들어간 거. 그래서 보통은 조동사 나오고 조동사 다음에 보통 동사 원형 나오죠?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조첨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혼합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동사를 어서부터 어디까지 찾는지가 좀 어려운데
혼합형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를 섞은 것들을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혼합형을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는 항상 드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항상 예문을 들 때 뭔가 스토리를 하나 구상을 해가지고 그 예문을 드는데, 제가 많이 가르쳐 봤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스토리만 기억하고 예문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예문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때는 1400 아니지. 때는 1948년이었습니다. 누구로 할까?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안 좋아해? 누구 좋아해? 없어? 좋아하는 연예인 아무도 없어? 그래? 그러면은 가장 흔한 연예인으로 하자. 누가 있을까? 아이유로 할까? 아이유. 아이유의 원래 이름이 뭐죠? 지은. 자, 지은이랑 누구랑? 은재랑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사귀고 있었어. 1948년이야. 알지? 지금 21년 아니야. 1948년에 지은이랑 은재랑 막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50년이 됐어요. 1950년에 우리나라에 뭐가 터져? 6.25가 터져요. 6.25. 1950년 몇 월 며칠? 그지, 6월 25일. 6.25가 터졌어. 그럼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돼? 전쟁터 가야 되잖아. 그지? 너 얼마나 슬퍼. 지은아, 은재야 이러면서 돌아와 이러고, 나도 살게 이러면서, 나 갈게 이러면서 이제 탁 전쟁터에 갔어요. 은재가 이제 전쟁터에 갔어요. 근데 이 전쟁터에 갈 때 이제 은재가 약속을 또 한 거야. 지은아 이러면서, 지은아, 왜 은재 오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지은아, 내가 전쟁터 가가지고 나쁜 놈들 꼭 무찌르고 내가 다시 여기 꼭 올 거야.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날 이 나무 아래서 우리 점심 12시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나랑 맛있는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지은이가 뭐라 그러겠어? 웃기지 마. 너 죽을 거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하지. 그지? 알았어 오빠, 기다릴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착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휴전이 됩니다. 우리나라 휴전 언제예요? 우리나라 휴전 언제해?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 이것들아. 1953년에 이제 휴전을 합니다. 몰랐지? 왼수들.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언제 태어나셨냐면요, 52년에 태어나셨어요. 신기하죠? 전쟁 중에 태어나셨어요. 신기하죠? 아무튼 휴전을 했어요. 휴전을 했어. 그 이제 지은이가 어떻게 하겠어? 응? 이제 노래 부르면서 이제 기다릴 거 아니야. 그 아름드리 나무 아래에서 어떤 노래를 불러요? 그 있잖아. 이번 주 금요일 시간 어때요? 그 노래 알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과 그 노래를 공유할 수 없는 이제는 그 지경까지 와버렸어. 요즘 여러분들은 무슨 노래 듣습니까? BTS 뭐 이런 거 들어요? 요즘은 또 BTS, 또 요즘은 의외로 중학교 아이들은 BTS 또 잘 안 듣더라고? 그지? BTS 잘 안 듣지? 난 BTS가 짱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고. 이제 더 이상. 근데 물어보면은 항상 숨겨. 몰라요, 안 들어요. 맨날 이러더라고. 진짜 안 듣는 건지 아니면 나랑 대화하기가 싫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꾸 안 듣는데 연예인 누구 좋아해? 그럼 자기는 연예인 안 좋아하는데,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아무튼 안 좋아하는데 이상해요. 아무튼 지은이가 노래를 부르면서 저를 이제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안 와요. 그 다음날 갔어. 또 안 와. 다음날도 갔어. 또 안 와. 그렇게 몇 년이 됐어? 2021년이 됐어요. 2021년 7월 20일이 됐어요.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됐죠, 지은이가. 그치? 지팡이 들면서 이러면서 또 가는 거야. 그 나무 아래로 12시까지. 그 나무 아래가 이제 이런 아름드리 안에 벤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할머니가 또 앉아 계신 거야. 여기. 할머니가 또 앉아가지고 지팡이 이렇게 들고 또 12시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슬프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공원에 이제 그 엄마랑 그다음에 이제 꼬맹이가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꼬맹이가 산책을 하고 가는데 꼬맹이가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한테. 엄마, 왜? 아니, 저 할머니 있잖아. 보면은 맨날 12시마다 저 나무 아래에서 맨날 계신데 저 할머니는 뭐 하는 일이 없어? 왜 이렇게 한가해? 맨날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저 할머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엄마가 왜끼 이놈아!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식한테. 사실은 말이야. 아주 슬픈 스토리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쫙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사귀게 됐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근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준 거야. 그치? 그래서 아이가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마지막에 한 대사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요 꼬맹이가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영어 유치원을. 그래가지고 엄마가 요놈의 새끼 영어를 얼마나 잘하나 라고 하면서 이제 영어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갑자기 이제 영어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내용 다 끝났어. 이렇게 합니다. She has been waiting for EJ, 은재 since he went to the battlefield. 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문장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요. 주어는 뭐예요? 자, 이제는 이제 스토리 끝났어. 이제 다시 공부야. 주어는 뭐예요? 그죠? she죠. 동사는요? 그치? has been waiting까지를 동사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waiting for까지 봐도 돼요. wait for를 하나의 타동사구로 봐도 되니까.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거의 목적어로 이제 은재가 나온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since라는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다시 주어, he, 동사, went. go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가다. 무엇을 가냐라고 물어볼 수 없지. 그럼 뭐야? 자동사지. 그래서 목적어는 없는 거고요. 전치사 to의 목적어로 battlefield가 나온 겁니다. 전쟁터. 됐지? 그러면 짝꿍 다 맞죠? 그럼 문장이 이상한 게 없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녀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은재를. 그지? 언제 이후로? 그가 전쟁터에 간 이후로.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는 거야. 자, 얘는 동사의 무슨 형태예요? 일단 봅시다. has pp죠. 그지? 그럼 얘는 뭐야? 일단 완료형이지. 그지? 거기다가 be ing네. 맞아? 그러면 완료 플러스 진행형이 들어간 혼합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다 잡혀요? 그럼 이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해석은, 혼합형의 해석은요, 국어예요, 국어. 자, 완료형은 과거 해석인데,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야. 그거에다가 뭐뭐 하는 중이다를 합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과거에 했던 행동이 현재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조금 바꾸면은,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로 번역을 하면은 가장 좋겠네요. 그지? 그래서 그녀는 기다려오고 있는 중이다. 은재를 뭐 이후로? 그가 전쟁터에 간 이후로. 이렇게 뜻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since라는 놈이랑 완료형이랑 잘 어울린다.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since라는 놈이랑 완료형, has pp, had pp 이런 것들이랑 have pp 이런 것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 라는 말이 그냥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얘는 뭐야? 뭐뭐 이후로라는 뜻이잖아. 그럼 뭐뭐 이후로기 때문에 그럼 이후로라는 말 자체가 그 과거부터 해서 쭉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완료형이랑 묶일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히.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사를 구분을 하시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주어랑 동사를 정리했어요. 이제 주어가 어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알았고 해석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그 다음에 동사도 어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았고 해석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오케이, 좋았어. 주어와 동사를 찾았어.
그럼 이제는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할지를 생각해보자. 주어랑 동사를 찾았어. 그러면은 뭘 공부해야 될까? 보어? 오케이, 맞아요. 왜?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 2개 나올 수도 있고 목적 보어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다 공부한다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뭘로 가냐면 형식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주어 동사까지는 공통적인 거고 그 다음에 형식으로 나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는 형식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장 형식을 배운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목차가 조금 세워지죠. 그지? 그래서 문장 형식을 배우게 됩니다. 자, 문장 형식은요. 일단은 1형식입니다. 1형식은 주어랑 동사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어랑 동사만 이렇게 있고요. 사실은 1형식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제일 쉬워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동사가 1형식으로 올 수 있나요? 비동사가 1형식으로 올 수 있나? 근데 여러분들 올 수 있나 없나? 안 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죠. 왜? 비동사는 보어 있어야 될 것만 같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비동사의 1형식을 봐왔어. 뭔데? 이건 이제 예문이니까 이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He is in the house. 자, 이 문장을 봅시다. 이거 해석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 그는 집에 있습니다. 잘 봐봐. 주어, 동사, 전치사와 목적어죠. 몇 형식이야? 1형식이지. 그치? 다시 한번 보자. 대문자가 돼야겠죠? There is a man.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이것도 해석 못하는 사람 없죠? 해석 어떻게 해? 한 남자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죠? 유도부사 there 다음에 주어 동사 바뀌면서 이렇게 되죠? 1형식이지. 그러니까 다 1형식이야 얘네 둘. 그러니까 비동사가 1형식이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1형식일 때 해석을 하는 법을 잘 몰라.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있다. 또는 존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는 존재합니다. 집 안에. 그리고 그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1형식은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사실 1형식은 얘보다는 도치를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아까 대열 주어 동사가 아니라 대열 동사 주어인 것처럼 도치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어, 동사, 보어가 됩니다.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보어고요. 이 보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데 보통 많이 오는 것들이 명사나 대명사나 또는요. 뭐 형용사 이런 놈들이 가장 많이 옵니다. 그죠? 또는 덜어는 투부정사도 옵니다. 그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그냥 뭐 이제 알아두면은 이제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할까?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굉장히 많은 해석법이 있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비투부정사.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단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막 부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부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어로는. 알겠죠? 이따가 배우게 되겠지만 부사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문장 형식은 그것들이 다 들어가야지만 무조건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즉 문장의 필수 요소들만 지금 배우는 겁니다. 형식은.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어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여기서부터 문법적으로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3형식에서. 왜 중요해지냐면은 요 타동사의 목적어가 가지고 있는 목적어에 올 수 있는 놈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자, 그게 뭔지를 한번 써줄게요. 자, 1번
명사나 대명사가 올 수 있고요. 2번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올 수 있고요. 3번 명사, 절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와 대명사는 어떠한 개념을 나타내고요. 동명사와 투부정사는요, 어떠한 동작을 나타내는 거고요. 명사절은요, 어떠한 사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쓰다 보니까 조금 익숙하지. 뭐랑 똑같아? 주어랑 똑같습니다. 가목적어 입만 없을 뿐이야. 왜? 어차피 목적어 하나 오는데 굳이 뒤로 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없고 나머지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은요, 을 붙이면 되죠. 그럼 얘는 그냥 을 이러면 되고,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동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죠? 명사절은요, 사실이니까 주어가 동사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물론 그것도 역시나 접속사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접속사에 들어가면은 접속사 파트에서 좀 더 분류가 되는데 그거를 좀 더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게 삼형식인데 사실 삼형식에서 어법성으로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가 이거예요. 뭐냐면은 동명사와 투부정사는요, 둘 다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이 돼요. 되는데 어쩔 때는 얘가 오고 어쩔 때는 얘가 오고 어쩔 때는 둘 다 오는 경우가 있고요. 막 뜻이 딱 달라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뭐에 의해서? 여기 있는 동사에 의해서 요 2번이 동명사가 오는지 투부정사가 오는지 또는 둘 다 오는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법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외웠을 거야. 어떻게 외웠냐면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받는 타동사 해가지고 막 외웠을 거야. 뭐 어보이드, 익스케이프, 킵, 뭐 스탑,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안 외웠으면은 저랑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어법성 판단 평가에서 문제 풀 때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조금 쉬어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주어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건데요.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에게, 을을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잠깐 쉬어가는 거예요. 근데 잘 봐봐. 에게, 을을이라고 해석되는 거를 문장을 아무거나 만들어 봅시다.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보는 거야. 그냥 한국말로. 그러면은 너에게 사과를 줬다. 뭐 이런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요. 맨 앞 사람에게 공을 건네줬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또는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뭐 야구공을 던져줬다.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죠. 그죠? 에게, 을을의 구조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요 동사가 지금 해석이 대부분 다 어떻게 되냐면은 땡땡 해주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오거든요. 동사가. 뭐뭐 해주다. 이런 것들을 약간은 문법적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수여 동사라고 해요. 수여해주다. 주는 거야. 근데 수여 동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문법적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좀 내가 유식해 보이려고 썼을 뿐입니다. 알겠죠? 중요하지 않아. 수여 동사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좀 유식해 보이려고 썼어요. 그래서 이런 수여 동사 같은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고 굳이 사형식에서 체크를 해두려면은 요 두 번째 목적어. 보통 우리는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저는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직접 목적어에 명사절이 올 수도 있어요. 요것만 하나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그럼 명사절이는 어떠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너에게 어떠한 사실을 알려주다. 뭐 이런 것들 가능하겠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또는 뭐 인지 아닌지 뭐 웨더절이 나온다고 치면은 그가 뭐 지금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뭐 물어보다.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수요동사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주로 수요동사가 나온다는 거고 자, 오형식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어법성 판단평가에서 많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해석도 가장 까다로운 게 오형식입니다. 알겠죠? 자, 생김새는요. 주어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가 나오는 걸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일단 오형식이 까다로운 첫 번째입니다. 오형식이 까다로운 첫 번째. 목적 보어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자, 지금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했죠. 뭐 얘만 조금 을을 붙여야 되는데 개념과 동작과 사실이니까 조금 해석이 살짝 분화가 됐지만 거의 대부분 해석이 동일했다고. 근데 오형식은 이 목적 보어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까다로운 포인트 1번이에요. 자, 일단 정리해 볼게요. 뭐가 나오냐면요. 첫 번째는 거의 무조건이야. 명사 대명사예요. 자, 명사 대명사가 나오면은 해석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목적어를 목적보어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형용사나 분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분사는 또 어떻게 생겨먹었어? ing와 pp로 생겨먹었죠. 선생님 모르는데요. 분사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ing와 pp 형태로 생긴 건데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목적어를 목적보어 하게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목적어를 목적보어 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세 번째는요. 투부정사나 아니면은 투부정사에서 투가 빠져갖고 보통 우리는 원형 부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법적으로는. 하지만 저는 그냥 그딴 말 다 치워버리고 그냥 동사 원형이라고 할게요. 자,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요. 또는요. 동명사인 ing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목적어를 이건 이제 목적보어 하도록인데 얘는 이제 동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동작의 의미를 갖는 거야. 목적보어 하도록. 하게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오형식이 까다로운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까다로운 이유입니다. 두 번째 까다로운 이유는요. 여기 있는 투부정사, 동사, 원형, ing, 동명사는요. 다 해석이 똑같지. 이거는 약간 요거랑 비슷해. 어떤 동사에 의해서 이 3번이 어떤 동사에 의해서 투부정사가 올지 동사 원형이 올지 ing가 올지가 정해집니다. 그게 오형식이 까다로운 두 번째 포인트가 돼요. 문법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죠? 잘 안 보여? 이렇게 빼줄게요. 얘를 아예 이렇게 치워버리자. 이거 왜 있어야 돼? 수업하는데.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 아마 이런 거 어법적 용어로 배워봤을 거예요. 문법적 용어로 사역동사.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사역동사. 들어봤지? have and make. 그지? 또 뭐 들어봤어? 지각동사. 저는 이제 오감동사라고도 하는데요. 오감을 느끼는 동사.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 또는 뭐도 있어? 저는 이제 이거 준사역동사라고 안 하고 좀 이상한 동사다라고 해서 변태동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help. 요런 놈들은 요게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이 오고 지각동사는 ing나 동사 원형이 오고 help 같은 경우에 투부정사와 동사 원형이 둘 다 오고 이런 식으로 요런 놈에 의해서 갈리는 게 두 번째 헷갈리는 포인트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헷갈리는 포인트는요. 여기에 나오는 pp와 요 3번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 pp와 요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이거야. 예를 들면 뭐냐면은 사역동사가 나왔어. 그럼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지.
그지? 여기라면. 그지? 근데 만약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가 만약에 분사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분사인데 하필이면 걔가 PP야. 그럼 우리 생각에는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또는 원형 부정사가 나와야 되는데 PP가 나왔네?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식으로만 접근을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은 얘와 이 PP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면요. 요 두 개를 구분하려면은 요 두 개는 해석으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 해석이야? 얘는 PP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수동의 의미를 갖는지 능동의 의미를 갖는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오형식이 어려운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까다로운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오형식이 까다로운 네 번째입니다. 가목적어예요. 가목적어 it. 자, 가목적어 it도 당연히 왜 나오는 거겠어? 이제는 이거는 가주어랑 비슷해. 가목적어는 왜 생겼을까? 오형식인 거 빨리 보여주려고요. 이제는 좀 느낌 오죠. 왜? 아니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어 한 단어인데 목적어가 너무 길어. 그리고 목적보어 한 단어 삑 써주면은 봐봐. 얘를 보기 전까지는 삼형식인 줄 알 거 아니야. 쭉 길게. 삼형식이구나. 가다가 갑자기 목적보어 삥 나와버리면 뭐야? 뭐야 오형식이었네? 그럼 해석을 다시 다르게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얘 오형식이야를 먼저 빨리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목적어 설명 안 했지? 이제 설명해 줄게. 라고 하는 게 가목적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왜 가목적어, 가주어, 진주어 이런 거를 하는지 그런 이유가 있어요. 빨리 형식을 알려주는 거.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목적어는 보통은 마찬가지죠. 투부정사나 이거 여기 있다. 어딨니? 이 목적어가 여기에 오는 거니까 투부정사나 명사절 어쨌든 긴 놈들이 왔을 때 뒤로 빼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가 영문법 총정리의 1부입니다. 1부. 1부. 자, 그럼 2부와 1부를 구분하는 법도 있어. 봐봐. 1부는 일단은 여기 빼고 여긴 정리하는 거니까 1부는 주어와 동사와 문장 형식이라 그랬죠. 그러면 주어와 동사의 문장 형식은 문장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지. 그지? 맞아? 그러니까 필수적인 애들을 배운 거야. 그럼 2부에서는 뭘 배울까? 필수적이지 않은 놈들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목록이 세워져. 필수적인 놈, 주어랑 동사랑 문장 형식들, 보어, 목적어, 목적 보어들을 배운 거야. 그지? 그래서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배웠어. 그럼 이제부터는 문장에서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문장에 의미를 더해주는 놈들을 배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거는 이제 한 2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2분만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요. 인터넷은 바로 끊고 바로 또 시작할 거예요. 이따방. 자, 한 1분 쉬었어요, 여러분. 이거 딱 지우고 바로 시작했네. 자, 봅시다. 이제 문장의 필수적인 놈들은 배웠고 문장에 이제는 필수적이지 않은 놈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2부 시작인 거야. 그지? Part 2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문장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놈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문장에서 필수적이진 않은 거. 그게 뭐야? 보통 우리는 부사를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부사를 한번 배우자. 자, 부사입니다. 자, 부사는 문장에서 필수적이진 않지만 문장의 의미를 조금은 더해주는 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요. 한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 부사. 이 한 단어 부사는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뜻만 알면 됩니다. 그지? usually, often, 그지? hardly 이런 것들. 뭐 그냥 뜻만 알고 그냥 붙여주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는 이 부사를 위치를 어디다 넣느냐 이런 것들이 막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BPP면은 부사의 위치를 어디다 써야 돼? 보통은 그 사이에 껴넣잖아. 그치? 이런 것들도 가끔은 뭐 중학교 문법에서는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엽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넘어가고 수업, 시험 대비할 때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고등부 수업을 조금은 지향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못 들어가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수업을 특강으로는 못 끝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위치까지 막 하고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럼 일단은 한 단어는 그냥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 뜻만 알면 된다는 거지. 그럼 두 번째. 두 단어 이상입니다.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부사를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두 단어 이상이라는 거 보통 구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부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와 절의 차이점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두 단어 이상이면은 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두 단어 이상이라는 거는 저는 딱 두 개만 알려줍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개만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요, 투부정사입니다. 보통 투부정사가 이렇게 문장에서 필수적이지 않지만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다른 해석들도 꽤 있어요.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 뭐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전치사와 플러스 짝꿍, 뭐 전치사와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도 있죠. 그놈의 해석은 전치사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예를 들면은 he lives in the house야. 그럼 he lives로 사실은 문장이 끝나는 거거든. 그는 산다. 그지? 근데 in the house를 하면서 문장에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지. 어디에 살아? 집에 살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전짝이 그런 식으로 붙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사절이에요. 아까 명사절처럼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의미로, 형태로 이루어진 거고요. 부사절의 뜻은요, 이 접속사의 뜻만 알고 있으면은 해석은 다 됩니다. 그죠? because. 뜻이 뭐야?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그지? though.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접속사의 의미를 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부사절은. 그죠? 물론, 여기서 뭐 이제 가정법 들어가면은 가정법은 좀 더 공부할 게 많고, 왜냐면 시제들이 막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배우게 되면은 거기다 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사절에서 파생되는 문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분사 구문이에요. 그 파생되는 문법을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은 지금은 자세히 안 알려줄 거예요. 자세히 안 알려주지만 만드는 방법은 일단은 부사절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부사절에서 출발하니까 그냥 만드는 방법만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지금 이거는 100%는 아니야. 하지만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를 ing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를 일반적으로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알려줄 거야. 분사와 분사 구문 할 때. 자, 어쨌든 이거의 해석은요,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요,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할 때 또는요, 뭐뭐 하기 때문에 또는요, 뭐뭐 하는,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잘 해석이 됩니다. 가장 자주 해석되는 게 요 딱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부사도 끝이 났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어요. 하나 더 남았는데 이거를 저는 문법에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요. 영어 문법에 뭐야? 빨리 말해봐. 영어 문법에 뭐다? 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음에 배울 것이. 왜? 요 놈을 조금 정복하잖아요. 그럼 영어가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얘를 정복하면. 뭐냐면은
명사, 후치, 수식입니다. 명사, 후치, 수식. 명사, 후치, 수식이고요. 말 자체는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풀면 돼요. 자, 뒤에 후, 위치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좀 이해가 쉽죠? 뒤에 위치해서 명사를 꾸며준다. 즉, 명사 다음에 뭔가가 나와서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거죠. 이거는 한국어와 영어의 굉장히 다른 점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한국말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가 비 오는 날 나를 위해서 사다 주신 그 장난감을 망가뜨렸다. 자, 이 문장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한국말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상한 거 없이 잘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지? 나는 어젯밤에 비 오는 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사다 주신 장난감을 망가뜨렸다. 이상할 거 없죠. 한국말로 들었을 때. 자, 이제 영어적 사고로 한번 가봅시다. 영어적 사고로. 나는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뭐 등등등등등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그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얘는 목적어지. 그지? 얘는 목적어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 이제 보자 이거야. 나는 망가뜨렸다. 우리 아버지가 어젯밤에 비 오는 날 나를 위해서 사다 주신 장난감을. 자, 이제 느낌 와요? 왜 영어가 뒤에서 꾸며주는지. 자,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썼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망가뜨렸대. 뭘 망가뜨렸는지를 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야. 왜? 목적어가 명사가 오는지 대명사가 오는지 투부정사가 오는지 또는 동명사가 오는지 명사절이 오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지? 다 달라진다고 해석이. 그러니까 그게 뭔데? 라는 거를 제일 먼저 알려줘야 돼. 그래서 삼형식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꾸며줘야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수식 구조가 발달을 이렇게 된 거야. 뒤에서 꾸며주도록 발달이 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명사를 후치 수식하는 놈들이 중요하다는 건데 잘 봐봐. 명사를 꾸며주는 거거든. 그럼 문장 내에서 우리가 지금 쭉 정리를 했잖아요. 쭉 정리를 했지. 영문법을 쭉 정리를 했죠. 자, 명사가 들어가는 게 명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정리해보자.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야. 자, 나를 봐. 뭐 책 볼 필요 없어. 자, 처음에 주어 배웠지. 주어에 명사 올 수 있었나? 그치, 올 수 있었어. 동사 배웠어요. 동사에 명사 올 수 있나? 그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을 배웠지. 형식. 오케이. 그럼 이제 1, 2, 3, 4, 5 형식을 한번 가보자. 자,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문장이 끝났어. 그럼 일단은 주어에 명사하고 동사에 안 와. 오케이. 주어, 동사, 보어야. 주어에 명사 오고 동사에 안 오고 보어에 올 수 있나? 보어에 올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주어 오고 동사 안 오고 목적어. 목적어에 명사 올 수 있나? 명사 오지. 4형식. 목적어 2개지. 둘 다 올 수 있네. 그치? 5형식. 목적어에 올 수 있고 목적 보어에도 올 수 있나? 올 수 있지. 다 들어가지. 즉 명사는 동사 자리 빼고는 수러라고 하는데 보통 수러 자리. 근데 이제 수러가 동사니까 보통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동사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 명사는. 그치? 명사가 다 들어간다고? 그럼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가 나왔는데 자, 얘 명사고 얘 명사일 수 있죠. 그치? 뭐 예를 들면은 제임스는 뭐 만들어줬습니다. 제이슨을 뭐 의사로 뭐 이렇게 하면 다 명사잖아. 그치? 다 명사야. 근데 명사를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꾸며주고 얘가 이렇게 꾸며주고 얘가 이렇게 꾸며줄 수 있지. 그럼 문장이 길어지겠지. 그럼 문장이 길어지면은 제가 지금은 괄호를 열어서 여러분들은 빠르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를 파악하겠지만 그치? 만약에 얘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이러한 가로 쳐주는 그러한 친절한 예문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치? 쭉 써있다고 쳐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면서 수식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는 5형식이니까 해석은 이렇게 해야겠다는 걸 빠르게 알 수가 있을까? 연습이 없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 놈을 정복을 할 줄 알아야 요 놈을 정복을 해야 그 다음에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은 문장 형식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도 영어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야. 거품을 걷어내면은 문장이 되게 단순하다고.
그 거품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거품이 되는 거예요. 꾸며주는 것들. 됐죠?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소개만 해드릴게요. 소개만 하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명사 다음에 전치사와 그 전치사의 짝이 꾸며주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쉽죠? One of my friends 이런 것들이랑 똑같아. 나의 친구들 중 한 명. 그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경우입니다.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경우. 해석은요. 뭐뭐 할, 하는, 했던 명사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할, 하는, 했던 명사. 뭐 예를 들면 그냥 이런 거죠. 그냥 간단하게만 예를 들게요. The boy to sing tonight is Jason.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그럼 뭐야?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야? 오늘 밤에 노래 부를 소년이죠. 그죠? 오늘 밤에 노래 부를 소년은 제이슨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막상 나오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이 적용해보고 많이 해봐야 돼. 이게 수식 구조로 온 거구나. 이 투부정사 수식 구조로 온 거구나. 자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장을 진짜 제대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문장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나올 때마다 한번 정리를 해봐. 얘는 주어 투부정사일까? 보어 투부정사일까? 목적어 투부정사인가? 부사 투부정사인가? 수식 구조 투부정사인가? 이걸 다 파악을 해보는 거지.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감이 와요. 이건 이거겠다. 이건 이거겠다. 몇 번씩 해보면. 자, 어쨌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명사 다음에 관계사절이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관계사절은 한 파트로 빼가지고 공부할 정도로 분량이 좀 많아요. 한 파트로 빼서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분량이 좀 많아요. 어쨌든 관계사절이 꾸며주는 게 있어요. 알겠죠? 요거는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많아. 나중에 배울 일이 있어요. 관계사절 할 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명사 다음에 ing 또는 pp가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해석은요. 뭐뭐 하는 또는 하는 중인 명사 이렇게 하고요. pp 같은 경우에는 뭐뭐 된 명사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pp는 뭐뭐 된 명사, ing는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는 중인 명사.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가끔씩 나와가지고 거봐 내가 나온다고 했지가 되는 그러한 건데요. 명사 다음에 형용사 플러스 알파의 구조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보통은 형용사 다음에 전치사 목적어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뭐 어쨌든 형용사 플러스 알파의 구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문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a vase full of flowers. 이러면 어떻게 돼요? 꽃으로 가득 찬 꽃병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형용사, 전치사, 목적어가 꾸며주는 경우. 그죠? 이런 것들이 5번의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영문법 총정리의 끝입니다. 그죠? 되게 간단하죠? 자, 영문법 총정리의 끝이고요. 이거 지워도 되죠?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워도 되죠? 되지?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잠깐 손 들어주세요. 없죠? 오케이, 그럼 잠깐 지울게요. 그럼 이제 영문법 총정리를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조금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어요.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마 머릿속에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한번 백지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딱 봐봐. 내 눈을 다 마주쳐야 돼. 자, 이제부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지금까지 했던 거를. 괜찮아, 할 수 있어. 너희들은 천재야, 의외로. 근데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 안 나면은 괜찮아, 안 날 수도 있어. 그래, 이제 천천히 계속 할 거니까. 자, 제일 처음에 뭐 배웠냐면 짝 개념을 배웠어. 그지? 그래서 주어와 동사 짝꿍, 타동사와 목적어 짝꿍, 전치사와 목적어 짝꿍이 있었어. 요 세 가지를 다 모르더라도 일단 목차만이라도 갖고 가면 돼. 짝을 배웠어. 그 다음에는
타동사의 목적어인데 타동사를 잘 몰랐잖아. 그러니까 타동사와 자동사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어. 그지? 뭘이라고 물어보면서. 세 번째,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가 뭔지를 배웠어. 이거는 되게 간략하게 설명 없이 갔기 때문에 아마 기억 못 할 거야. 명사, 대명사 올 수 있고요. 동명사 올 수 있고요. WH로 시작하는 명사절이 올 수 있었어요. 그지? 결과적으로는 다 명사만 오는 거야. 대명사, 대명사, 동명사, WH 명사절. 그지? 다 명사 많아. 그 이제 시작이야. 자, 주어를 배웠어. 주어는 뭐가 있었어? 명, 대명, 동명, 투부정, 명사절. 이렇게가 있었어. 거기다 하나 추가해가지고 뭐? 가주어까지 배웠지. 가주어까지. 그지? 오케이. 동사로 갑니다. 동사는 뭐 있었어? 6가지가 있었어. 이 형태는 절대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없어요. 왜? 처음 들었기 때문에. 단순형 있었고요. 머릿속으로 그런 게 있었어만 하면 돼. 진행형 있었고요. 수동형 있었고요. 완료형 있었고요. 과거에서 현재와 영향. 그 다음에 조첨형, 조동사 들어가는 거. 그다음 마지막 6번째 혼합형이 있었어요. 그지? 오케이, 좋아. 그럼 이제 동사를 배웠어. 이제 뭐 배워야 돼? 이제 뭐 배워야 돼? 형식 배워야 되지. 형식. 1형식, 1형식. 1형식에서 봐야 될 거는 비동사가 1형식일 때 있다, 존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2형식 주어, 동사, 보어가 나왔지. 보어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 그지? 근데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고. 그지? 3형식 목적어. 여기서부터 조금은 중요하다 그랬지. 3형식의 목적어는 주어랑 똑같았어요. 그지? 그래서 명, 대명, 동명, 투부정, 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했었고. 그지? 근데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건 뭐야? 어떤 동사에 의해서는 투부정사가 오거나 동명사가 오거나 둘 다 오거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달라진다 그랬었어. 그지? 그 다음 4형식은 좀 쉬웠어. 에게, 을를. 그지? 대신에 을를 자리에 명사절 올 수 있었고. 그지? 그 다음 5형식이야. 5형식은 좀 까다로웠어. 많이 까다로웠어. 어려운 게 4가지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자, 첫 번째 어려운 포인트는 뭐였어요? 목적 보어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두 번째, 동사가 어떤 동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투부정사인지 동명사인지 아니면은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 오는지 그 차이가 좀 있었고. 세 번째는 뭐야? 얘가 분사인지 아니면은 투부정사인지 요 차이 해석으로 확인하라 그랬고. 그지? 네 번째는 뭐야? 가목적어 있었고. 그래서 그 4가지가 조금 어려운 포인트였어요. 그지? 그 다음 이제 1부가 끝났어. 필요한 건 끝났어. 이제 안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하지만 문장을 꾸며주는 거. 그게 뭐 있었어요? 부사 있었지. 부사. 부사는 또 3가지로 나눴었지. 하나는 한 단어 부사. 두 번은 2가지 이상 부사 구를 배웠죠. 부사 구는 제가 딱 2개만 소개해줬어요. 하나는 뭐야?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하나는 전치사와 목적어. 이렇게 있었죠. 그지? 그럼 세 번째는 뭐였어? 부사절이 있었지. 부사절은 접속사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했었고. 그지? 그럼 부사절에서 파생된 그 문법이 하나 더 있다 그랬지. 그게 뭐야? 분사 구문이 있다 그랬잖아.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ing 만들면서. 그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그거에 대한 해석은 가장 많이 되는 게 4가지가 있다 했어.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뭐뭐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뭐 하는. 이게 4가지가 가장 흔한 해석이다. 뭐 이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더라도 그런 게 있었었어. 맞아.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 이제 문법의 꽃이죠. 그지? 명사 후치 수식이 있었어요. 그지? 명사 후치 수식 여러분들이 지금 다 못 외워. 제가 이제 불러주면은 그래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 이 정도만 알면 돼. 그지? 명사 다음에 전치사와 명사가 꾸며주는 거.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거. 뭐뭐 할, 하는, 했던 명사. 그지? 그 다음에는 명사 다음에 관계사절이 꾸며주는 거. 이건 좀 많이 무거운 부분이에요. 좀 더 자세히 배워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나 pp가 꾸며주는 거. 그지? 그런 것도 있었어. 그 다음에 하나는 뭐야? 형용사 플러스 알파가 꾸며주는 거. 여기까지 하면은 영부 부분 끝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시간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호다닥 수업을 빨리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수업은요. 5형식까지를 하는 게 오늘 해야 되는 수업입니다. 오늘 해야 되는 거는 5형식까지고요. 사실상 오늘 수업은 보라색 교재로는 안 나가요. 오늘 수업은 보라색 교재는 안 나고요. 보라색 교재는 숙제로 내줄 거예요. 왜? 수업 들으면은 그냥 쭉 읽으면서 문제 몇 개 있으면 그거 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쭉 읽어오세요. 그거는 이제 숙제로 내주도록 할게요. 숙제로 내주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격, 네. 누가 뭐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가끔 이제 저처럼 이제 나이 50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가끔 이제
그 나이 먹고 그러면은 잘 안 들리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얘를 이렇게 끄게 되면은 그러면은 좀 보이나요? 요게? 보이죠? 잠깐만. 카메라도 좀 보이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오케이. 카메라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간략하게만 설명해 줄게요. 간략하게만. 우리 20분까지죠? 그죠? 20분까지 이제 지금 6분이에요. 15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빠르게 나갈 건데요. 조금은 빠르게 나가지만 이거의 내용은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제가 자세히 써놨거든요. 자세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읽으세요. 알겠죠? 한번 가봅시다. 자,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 한국어는 토시어고요. 영어는 위치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는 위치를 바꾸면 말이 달라져. 근데 한국어는 위치를 바꿔도 말이 안 달라져. 그게 이거야. 봐봐. 제이슨은 제임스를 좋아한다. 선생님,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할 수 있나요? 뭐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럴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제이슨은 제임스를 좋아한다. 또는 제이슨은 좋아한다. 괜찮죠? 좋아한다. 제이슨은 제임스를. 이렇게 해도 우리는 이상한 걸 전혀 못 느껴요. 그지? 전혀 못 느낀다고. 근데 영어를 가볼까? 제이슨 likes 제임스 하면은 제이슨은 좋아한다. 제임스를. 근데 재밌어. 이걸 이렇게 바꿔갖고 두 번째로 가볼까? 제임스 likes 제이슨 하면은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지? 즉 뭐야? 영어는 그 위치를 바꾸면 안 돼. 형식이 있지. 그럼 그 형식의 위치를 바꾸면 안 되는 거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 건 도치라는 게 있어요. 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치를 바꾸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그 딱 정해진 위치가 있고 그 정해진 위치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위치에 의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빨리 형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뭐 배경 중시와 인물 중시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뭐 그거는 이제 제가 그 교재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 영화는 한 달 뒤에 집에서도 볼 수 있어라는 말이 있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요즘 영화 뭐가 나오고 있어요? 블랙 위도우라는 영화가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안 봤어. 근데 뭐 재밌다고 하더라.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영화가 이제 딱 개봉을 했어. 근데 친구가 야, 우리 블랙 위도우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게 그 친구가 뭐라 그래? 야, 그거 조금만 기다리면은 넷플릭스에서 나와.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되지? 무슨 상황인지? 자,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화는 한 달 뒤에 집에서도 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이 문맥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상함을 느끼는 사람, 이 문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지. 그지? 지금 이 문맥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거 하나 없단 말이야. 근데 잘 봐봐. 잘 봐봐. 되게 재밌다. 자, 그 영화는 이 주어지. 동사는 뭐야? 볼 수 있다가 동사지. 영화가 뭘 봐? 그러네? 그지? 영화는 볼 수 있대. 뭘 볼 수 있는데? 영화를 봐야 되지. 영화는 보는 게 아니지. 영화는 본다. 뭐 사람을. 뭐 그건 아니잖아. 그지?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거지. 근데 지금 주어가 뭐야? 영화는이지. 그러니까 한국어는 개떡같이 말해도 알아서 알아듣는 영화야. 이제 완전 이상하잖아, 말은. 근데 우리는 이 문맥을 알면은 다 해석이 되게끔 그냥 알아서 해석을 한다고. 그게 한국어의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정말 큰 장점. 적당히 얘기하면 알아서 알아먹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야. 근데 이게 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동되는 부분이겠지. 왜? 외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야, 네, 은는이가 붙이면 주어야. 알겠지? Yes, sir.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자, 따라해봐. 그 이 영화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공부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어. 오케이. 주어는 은는이가가 붙는다. 그러면서 이 문장을 딱 보는 거야. 그 영화는 한 달 뒤에 집에서 볼 수 있어. 오케이, let's go. 그 영화는 오케이, that's a subject. 오케이. 볼 수 있어. 오케이, that's verb.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영화는 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했지. The movie can watch what? 이렇게 되는 거야. 뭘 보는데? 목적어는 또 없어. 뭐야? 목적어 없는데? 을이 없잖아, 지금. 그잖아.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물어보겠지. Hey, 은재, what? 왜 있다고야? 그럼 이제 나는 뭐라고 얘기해? 그 은는이가가 주어는 맞거든? 근데 가끔 이렇게도 얘기해.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럼 외국인들은 뭐겠어? Korean, very, very difficult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치? 그렇게 얘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전치후식과 후치수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치후식은 앞에서 꾸며주는 거.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 오는 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사다 주신 장난감. 마지막에 가잖아. 근데 영어는 뭐야? 장난감을 먼저 주고 which my father bought for me. 뭐 예를 들면 yesterday in the rain 이렇게다, 그치? 비 오는 날 나를 위해서 어젯밤에 사다 주신 토이 이런 게 되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와 절의 차이입니다. 자, 이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구는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주어 동사의 구조가 아닌 거를 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절은요, 주어 동사의 구조가 있는 놈을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끝입니다. 요거는 이러한 주어 동사의 절이 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조금 보여준 거고요. 그것도 역시나 이제 그 책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짝개념이죠. 짝개념 배웠죠? 주어와 동사 여기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동사와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는 명, 대명, 동명, 투부정, 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예문까지 있고요. 해석도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교재에. 알겠죠? 다음에 이제 헷갈리기 쉬운 동사들이라고 해서 몇 개를 모아놨어요. 뭐 이런 것들을 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동사 같은 타동사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marry. marry는 결혼하다니까 뭔가 marry with me 해야 될 것 같잖아. 그지? 나와 결혼하다. 근데 우리 그 노래 보면은 그 노래 있잖아. 그 마크 튑의 노래. 뭔지 아세요? marry me. 나나나나나나.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거기에서도 보면은 marry with me가 아니잖아. marry me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랑 결혼해 달라는 말이 marry with me가 아니라 marry me예요. 즉 타동사가 되는 거지. 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enter. 그지? 또는 answer, approach, attend 이런 단어들이 자동사 같지만 타동사인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문법 핵심 이론소에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는요. 명, 대명, 동명, WH 명사절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사실은 쓰지는 않았지만 WH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의문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쓰지는 않았지만 의문사 투부정사도 충분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about how to make라고 하면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정도까지도 정리하셔서 꼭 그거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내가 그걸 다 읽어주고 해설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냥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쭉 읽으면 내용 이해될 거예요. 그다음 전치사의 짝꿍의 역할인데요. 이거는 그냥 사실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 번만 설명만 해줄게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는 뭐야? 우리 명사 후치수식에 배웠던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형용사의 목적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주어, 동사, 보어로 문장이 끝이 난단 말이야. 근데 그걸로 문장을 끝내기에는 뭔가 추가적인 의미를 더 주고 싶어. 그런 경우에 전치사 목적어를 쓰면서 더 문장을 추가시켜주는 거지. 가장 단순한 예가 이거죠. is afraid of 이런 거.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주어는 두려워한다지. afraid. 근데 뭘 두려워하는지가 조금 애매하잖아. 이런 경우에 뭘 두려워하는지를 전치사 목적어를 넣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목적어의 의미를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영문법 총정리에서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수거로 외워. 이런 것들을. be afraid of, be responsible for 이런 식으로. 보통 수거로 외우니까 굳이 영문법 총정리에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부사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아까 그거죠. 부사에서 부사구, 부사구에 투부정사와 전치사 목적어 있었지? 그 전치사 목적어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기타 표현입니다. 기타 표현은 이제 in ing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by ing 뭐뭐 함으로써 on ing 뭐뭐 하자마자 without ing 뭐뭐 하지 않고 아는 채로 이거는 여러분들 독해할 때 매번 나오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특히나 in, by는 무조건 알아두세요. 매번 나와. in ing, by ing는. 알겠죠? on ing 두 개도 잘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압도적으로 얘가 많이 나오니까 꼭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주어입니다. 주어, 명사, 대명사, 동명사, 뭐 투부정사, 그 다음 하나 더 뭐이겠어요? 명사 절까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가주어 이까지. 자, 예문도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해석도 한번 꼭 해보세요. 알겠죠? 나중에 제가 급으로 막 백지 테스트 내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세요. 막 해수 테스트도 늘 거고.
자, 동사입니다. 단순형 있고요. 지금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완료형 있고요. 그다음에 진행, 수동, 그다음에 조첨, 혼합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동과 진행형. 그럼 수동과 진행형을 합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 수동은 뭐뭐 되다지. 진행은 뭐뭐 중이다지. 합쳐봐. 그럼 뭐야? 되는 중이다가 되겠지.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야. I was being beaten이야. 그럼 뭐야? 나는 얻어맞는 중이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제 예문이 다 이래요. 맨날 맞고, 뭐 맨날 총으로 쏘고, 맨날 인질극거리고, 맨날 이래요.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항상 얘기했지만 저의 사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의 환기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지?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꼭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요. 이런 것도 이제 혼합형에서 자주 나오는 수거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문장의 형식이죠. 자, 1형식. 뭐 어려울 거 없었죠? 어려울 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자, 요 마지막 문장 해석이요.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얘 몇 형식인지 아는지 한번 제가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몇 형식인지만 한번 파악해 볼래요? 1분 정도 줄 테니까 몇 형식인지. 자, parallel to discontinuity, there runs a great continuity in the history of medicine. 이란 단어거든요. 이란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면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야. 해석 자체가. 얘가 1형식이거든요. 되게 놀랍죠? 왜? 봐봐. parallel이라는 건 형용사거든요. 그지? 형용사는 주어야 아니야? 얘 아니지. 오케이, 주어 아니야. 전치사 주어야 아니야? 아니지. 전치사에 목적어 필요하죠? 요놈 목적어로 왔죠. 그죠? 대열이라는 놈은 뭐야? 얘 유도부사잖아. 그지? 아니면 어쨌든 최소한 부사잖아. 그러니까 얘도 아니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온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나온 거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나왔네요. 그러니까 1형식인 거야, 얘는. 어렵지, 하지만. 왜? 왜 갑자기 형용사가 먼저 나왔을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면은 뭐로 풀면 되냐면은 분사구문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풀리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거는 몰라도 돼. 이건 너무 어려운 문장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문장을 뽑은 거는 이만큼 형식이 어려워지면 이게 고3 지문이거든요. 고3 지문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야. 이게 고3 지문에 들어가 있는 문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고3 지문 치고는 굉장히 짧은 문장이에요. 고3 지문 치고는 굉장히 짧은 문장이에요. 원래 고3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의 길이라고 한다면 한 4-5줄이 들어가요. 한 문장에. 꽤 길어요. 길면은. 짧으면 이렇게까지 짧을 수는 있지. 근데 여기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 문장이 사실은 그 지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 문장이었거든요. 얘를 해석을 못하면은 풀기가 어려워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형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야. 정확히 아는 게. 알겠죠? 주어 동사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해석은 뭐 굳이는 안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수준에서 해석하면 뭔 소리인지 모를 텐데 아무튼 한번 가볼까? 평행하게 뭐와? 불일치와 평행하게. 불일치와 평행하게 뭐가 달려간다라면은 거대한 일치가 달려간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씩 불일치가 일어나긴 하지만 크게 보면은 되게 일치한 것들이 딱 존재한다라는 거지. 어디에? 의학의 역사 속에서.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내용의 글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형식은 이제 보어를 갖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놈들을 보어로 갖는다라고 하고 B2 부정사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목적은 만드는 것이다. 더 많은 돈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3형식이고요. 3형식에 이제 ing를 목적으로 받는 것들을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죠? 네, 이런 것들도 조금씩 알아서 정리해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할 때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한 번쯤 좀 읽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거는 암기해둘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들은 좀 미리 알아두세요. 왜? 어차피 할 거야. 이런 것도 나오고요. 4형식 IODO 이런 거 나오는 거고요. 5형식은 이제 명사 대명사인 경우, 형용사 분사인 경우, 그다음에 투부정사 동사원형 동명사인 경우에 달라진다고 했었고, 그리고 사역동사 지각동사, 그다음 변태동사 헬프 이런 놈들. 근데 어디 가서 변태동사를 하지 마세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헬프. 알겠지? 그다음에 이거는 가목적어 구조가 보통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오늘까지 배운 것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까지 배운 거는 끝이 나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숙제는 뭘 하면 되시냐면요. 숙제는요. 뭐 오늘 배운 거 이건 한번 읽어오는 거는 그냥 당연히 그냥 해오시면 되는 거고요. 뭐 안 읽어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읽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숙제는요. 보시면은 핵심 문법 이론서를 보시면은 아마 14페이지까지 여러분 읽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문제는 다 한번 풀어오세요. 알겠죠?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머 워크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머 워크북도 보시면은 여기에 유닛 1 문장 형식과 종류라고 해가지고 3번부터 4쪽부터 10쪽까지가 있을 거예요. 4쪽부터 10쪽, 9쪽이네요. 죄송합니다. 4쪽부터 9쪽까지. 문장 형식 종류 1, 2, 3, 4단계가 있어요. 뭐라고요? 숙제는, 그 얘기를 안 해줬구나. 숙제는요, 여러분,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요. 어잉. 자, 죄송합니다. 이거 얘기를 안 해줬네요. 자, 숙제는요, 여러분, 네이버 카페인데. 네이버 카페, 리젠 영어를 가셔가지고, 이거 가입을 하셔가지고, 등업을 하시면은요, 문법 특강 옆에 게시판 중에 문법 특강 레벨 2에 뭐 예를 들면은 1관, 뭐 2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가 1관이거든요. 어쨌든 1관, 2관 뭐 게시글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제가 게시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거 등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자로도 다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여러분 개인 핸드폰 문자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리젠 영어에 가입하셔가지고 게시글을 통해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그걸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요 초록색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은 초록색도 문장 형식 종류만 다 풀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 풀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운 그 문장 형식과 종류까지는 다 풀어오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재면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재면서. 그래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한 문제당 45초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문제당 45초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시작 시간, 뭐 끝 시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위에. 그래서 이 시간들을 다 체크하면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인텐시브 특강 하시는 분들은 남으셔가지고 인텐시브 특강 이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냥 문법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free to go 가셔도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충도 안녕.